오늘은 합의금을 높게 받으려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라 라는 일반 상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한의사가 치료 얘기는 안 하고 합의금 얘기는 하고 있고 가관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합의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업계의 현직 전문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데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말. 치료비가 높게 나올수록 보험사는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 양방병원은 치료비가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한의원은 하루에 치료비가 6, 7만 원씩 나오고 그렇게 양방병원보다 훨씬 많은 치료비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빨리 치료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합의금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 딱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말이죠. 치료비 늘어나는 속도가 합의금 협상폭보다 훨씬 부담되니까 보험사는 한의원에 다니는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럴싸하죠. 병원에 지불하는 치료비나 환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나 전부 같은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은 보험사가 제시한 액수보다 50만 원만 더 높여달라고 하는 건데 치료비가 매달 70만 원씩 청구되고 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빨리 합의해야 맞잖아요? 이론상은 그게 맞죠. 그럼 정말 한방치료 받는 피해자에게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느냐? 실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사례들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통사고 피해자분이 저희 한의원에 접수를 했어요. 저희는 서류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고 그런데 그 보험사 담당자가 잠깐 전화를 끊자고 하더니 바로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피해자분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대화 내용이 추측될 정도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시는데 그동안 외과 치료를 받을 때하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 그 한의원 접수 안 하시면 합의금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당장 거기서 나오시고 좀 만나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은 그대로 담당자를 만나서 본인이 예전에 제시했던 그 합의금을 그대로 받고 한의원 치료 접수는 취소하셨어요. 합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치료비가 높아질수록 합의금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치료비가 높고 그런 점을 보험사에서 꺼려한다. 그래서 한방치료가 합의하기에는 유리하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나 맞는 말 같아요. 사실 합의금 같은 건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관심 대상도 아니고 책임도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합의금에 대한 팁이 돌거나 말거나 저로서는 뭐 별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명제 중에 한 가지 문구 때문에 저한테는 좀 불편한 사건들이 자잘하게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정정해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방치료비는 양방병원의 치료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높은 게 맞지만 무조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병원 치료비와 비슷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6, 7만 원씩 나오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약간 딴지를 걸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동차 보험의 한의원 치료비는 6, 7만 원씩 할까요? 다른 한의원 원장한테 물어볼게요. 알지? 달라고 그러셨나? 안 달라고? 아, 진로 달라고 했어요. 네. 니네 한의원 교통사고 환자 한 명당 평균 청구 액수 상권 청구 액수? 한약을 안 했을 때 한약을 안 했을 때 3만 원, 3만 5천 원? 넌 그 정도야? 오케이. 저 친구는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전국 한의원 자동차 보험 평균 진료비보다 좀 낮아요. 저 친구는 추나요법이나 약침요법을 전혀 안 해요. 추나요법 대충 흉내내고 청구하는 그런 한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 이게 아니라 원래 할 때는 맞춰서 이렇게 이러고서 여기 더 가까이 찍어요? 추나는 흉내만 내도 규정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추나요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놈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추나하는 흉내만 내고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일부 한의원들에 비해서 청구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제 한의원도 볼게요. 전 다 오픈할게요. 전 약침도 꾸준히 제조하고 있고 추나도 직접 하는 한의사니까 교통사고에서 한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술을 전부 다 하니까 치료비는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말대로 6, 7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한의원이라는 뜻이죠. 그럼 한 명 한 명의 실제 청구액을 볼게요.
이건 가장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해준 심사 결과예요. 저저번 주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하긴 뭐 이거 대본 쓰기 시작한 지가 좀 됐으니까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매주 주말마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치예요. 그래서 뭐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단 볼게요. 정말로 치료비가 한 번에 6, 7만 원씩 나오나? 이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고 그 한 주 동안 치료비 청구된 거를 날짜별로 환자별로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에요. 액수를 볼게요. 37,000, 51,000, 29,000. 이상하죠? 분명히 전문가들은 6, 7만 원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더 볼게요. 58,000, 52,000, 12,000? 엄청 낮죠? 여기는 쭉 5만 원대고. 더 볼게요. 이건 제가 12만 원 정도 액수를 청구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6만 8천 원 정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건 좀 속쓰린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후에도 5만 7천, 3만 3천. 그 뒤에는 6만 원대가 많네요. 7만 3천 원 정도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신 그 금액이 맞죠. 2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건 그날 한약 처방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고 쭉 넘겨보면 4만, 6만, 4만, 5만. 액수가 일정치가 않죠. 이건 거의 9만 원 정도 되는데 한약 처방이 없으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약 처방한 거 치고는 액수가 좀 많이 작아요. 아마 소아교통사고 환자였을 테고 아마도 한 5일치 정도? 그 정도 약을 지어줬나 봐요. 4만 원, 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뒤쪽에 보니까 2만 3천 원쯤 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주에 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하지 않은 날 한방 치료비는 12,000원 정도에서 73,000원 정도 사이가 돼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 한 번당 6, 7만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천안 아저씨 정도면은 적게 받았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유튜브, 블로그, 카페 그런 데서 알려주던 그 양반들이 거짓말했을 리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 수가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치료를 하면 무조건 다 똑같이 1인당 얼마씩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치료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기서 7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온 분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한방 치료를 전부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6, 7만 원이 정말 나와요. 근데 제 한의원에 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환자분들이 꺼려하는 시술은 하지 않아요. 한약 안 먹을래. 너무 써. 침은 아파. 부항은 자국이 보일 것 같아. 자국이 안 나는 부항이라고? 아이 그래도 뭔가 무서워. 추나? 어우 우두둑 소리 너무 무서워. 약침은 침보다 더 두꺼운 바늘을 쓴다며. 안 할래. 물리치료 그 찌릿거리는 느낌 너무 불쾌해. 이런저런 항목 중에 거부하시는 게 있으면 저는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타입이에요. 제외된 시술이 많을수록 치료 효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싫어하시는 걸 열심히 설득해서 마지못해 받게 하는 게 제 타입이 아니거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게 많다면 덜 아픈 거겠죠. 또는 제가 이 환자에게는 부적합한 시술이라고 판단해서 일부러 몇 가지 시술을 빼기도 해요. 사업 경영자로서는 객단가를 높여야 하겠지만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최근 1, 2주간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금 한약 처방을 할 수 있지만 MRI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처방을 결정합시다 라고 제 쪽에서 미루자고 한 적도 있고 이건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치료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추나요법은 지금 시작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뤄서 하는 게 더 효율이 좋겠습니다 라고 미루자고 한 분도 있고 환자분의 근육 상태는 부항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게 좀 회복되면은 그때 합시다 라던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임신 금기혈에 해당되는 자리는 빼고 할게요. 테스트 해보시고 음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더 적극적인 침법을 좀 써보죠 라고 하던가 무좀약을 드시고 계시다고요? 제가 알기론 그거 엄청나게 독한 약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드시고 나면 한약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시술이 한 가지 빠지면 치료비는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회 방문에 나올 수 있는 최저 치료비는 2019년의 수가를 기준으로 8,410원이네요. 한 번 치료받으면 6, 7만 원이라고 했는데 8,410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한방치료는 선호하지도 않는데 그냥 치료비를 많이 늘려서 합의에 유리하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굳이 한의원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양방이나 한방이나 치료를 받는 시술이 적으면 어차피 치료비가 얼마 안 나와요. 양방병원이 교통사고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 건 시술 제한이 많아서 그런 거고, 한방치료에 교통사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건 시술 가능한 종목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서 치료받으실 거면은 그냥 집 가까이 있는 데를 찾아가시는 게 편하겠죠. 한방이나 양방이나 비용은 똑같으니까 한방 치료를 선호하지 않는데도 일부러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나는 한의사니까 환자의 합의금이 어찌되었건 상관도 없고 관심 가질 만한 사안도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자잘하게 생긴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라고 했었죠.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가제도를 모르는 채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이긴 한데. 아니, 이 한의원은 왜 이렇게 치료비가 적게 나와요? 이러니까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금을 적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세요. 침 맞기 싫다면서요. 한약은 안 먹는다면서요. 약침은 아프다면서요. 추나는 무섭다면서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상황인데 수가 체계를 모르니까 아예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치료비는 치료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늘리는 게 주요한 목적이라면 그런 걸 해주는 병원을 찾아가셔야죠. 치료 효과보다 치료비에 더 신경 쓰는 병원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정중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침이 무서워서 못 맞겠는데 침을 맞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물어보세요. 혹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매일 나온 걸로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야지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죠. 아, 오해가 있겠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제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저거 내 얘기잖아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수백 명은 돼요. 요즘도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 주 1회 이상 늘 있어요. 지금 대본 편집을 하는 이 시점에서 4일 전에도 한 분 계셨고 오늘도 한 분이 있었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불법이 아니라 그냥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근데 그거 융통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험 사기예요. 그거 안 돼요. 물론 가라 차트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환자하고 쇼 붙이는 병원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휘 선택이 참 저렴하죠. 좀 고급스럽게 바꿔서 이렇게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종의 협상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긴 해요. 흔히 사무장병원에 있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보험 사기로 어떤 병원이 걸렸고 거기에서 치료받았던 환자 수백 명이 보험 사기로 전부 불구속 입건되어서 검찰 조사 중이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피해자가 치료받으러 왔어도 사무장이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한대요. 입원하고 있는 걸로 해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볼일 보시고 핸드폰만 침대 위에 놓고 가셔라. 그리고 치료는 이것저것 전부 다 받은 걸로 해놓겠다. 먼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한다니까. 정상적인 병원은 아니죠. 정리하면 치료비는 환자가 치료받은 만큼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한의원을 기준으로 2019년 수가상 8,410원에서 73,000원 이상까지 가능하다. 한약을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는 한의원 1회 치료가 6에서 7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 최대치일 뿐이고 환자의 상황에 대한 한의사의 판단이나 혹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술이 줄어들면 그만큼 치료비는 줄어든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법을 위반하지 않고 무조건 치료비를 높게 만들어주는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긴 해요. 원리는 간단하죠.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는 항목이 있을 때 의사가 진료를 거부해버리거나 퇴원 조치시키면 돼요. 이거 의외로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나는 못 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아니고 자동차 보험일 뿐이니까
이건 불법으로 하는 진료 거부가 아니에요. 권리지. 근데 그런 한의원을 찾는 분도 계시겠죠. 어차피 치료 효율이고 뭐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할 뿐이니까. 저는 의료법에 제약을 받는 직업이고 제약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그런 한의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제 한의원은 아니에요. 제 한의원은 일괄적으로 치료비가 나오지도 않고 환자분들에게 값비싼 시술을 강압적으로 권유하지도 않아요. 아까 실제 제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비용을 오픈했잖아요.